안녕하십니까. RF공학 현장형 이론교육 8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앰프 설계를 하고 커플러라고 한다고 했는데 커플러는 9차시고요. 일단 필터에 관련된 수업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터는 무엇이냐? 뭐 다 아시는 게 있겠죠. 뭐 공조기, 뭐 에어컨에도 필터가 있고 여러 가지 필터가 있지만 RF에도 필터가 있습니다. 그 필터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예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은 필터와 그리고 커플러 같은 경우는 수업에 계획표에는 없었고요. 제가 이거를 두 가지를 함께 같이 해 드려야 전체적으로 RF가 형성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최대한 넣도록 해서 하다 보니 실제 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설명을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 자, 필터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LPF라고 해서 로우 패스 필터, 저역 통과 필터가 되고요. 그리고 BPF, 밴드 패스 필터가 되겠습니다. 대역 통과 필터. 그리고 BSF, 밴드 스탑 필터, 대역 저지 필터. 그리고 HPF, 하이 패스 필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 패스 필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노 주파수는 통과하고 나머지 하이 대역은 필터링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 대역은 통과하고 하이 대역은 꺾인다는 거죠. 여기가 우리 가로수 세로축으로 보면 여기가 DC 대역. 그리고 주파수가 증가하겠죠. 예를 들어서 10기가다. 그러면 내가 8이든 9기가까지 신호가 잘 나오고 어느 특정 주파수에서는 신호를 자르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이패스 필터. 하이패스 필터는 무엇이냐? 자, 여기서 보면, 자, 우리가 하이 주파수는 나오고, 그러고, 로패스를 자르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하이 대역이고, 이 로 주파수를 자르겠다는 거죠. 신호가 안 나오게끔 자른다는 겁니다. 자, 내가 왜 로패스 필터를 설명을 하고 하이패스를 설명을 했냐면, 로패스 필터와 하이패스 필터의 두 가지를 가진 성질이 요렇게 남죠. 여기 신호가 요렇게 남죠. 두 가지 보면 요게 밴드패스 필터입니다. 밴드패스 필터고요. 밴드패스 필터라는 거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8기가였다. 8기가헤르츠였다. 자, 8기가헤르츠일 때 8기가 대역 외에 나머지 주파수는 모두 자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밴드패스 필터입니다. 자, 반대로 자, 여기서 신호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고 이렇게 하이패스가 있었다. 자, 여기 신호가 없어지죠.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밴드 스탑 필터라는 게 내가 원하는 주파수만 필터링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기가 대역에 내가 밴드 스탑을 하겠다. 이 대역은 내가 신호를 나오지 않게 하고 여기는 신호가 나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밴드 스탑 필터가 되겠습니다. 자, 필터의 원리는 LC 공진입니다. 자, 우리 공진 주파수 배웠죠? 2파이 루트 LC 분의 1. 그러니까 공진 주파수라고 해서 공진기에 대한 수식이 2파이 루트 LC 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예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의 용어라든지 뭐 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궁금하다 싶으면 RFDH, RF 디자인 하우스에 들어가시면 모든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필요할 때 한 번씩 여기서 자료를 추출하고 하고 있고요. 여기는 뭐 질문, 그러니까 질문 응답도 하고, 그리고 뭐 채용 공고도 나오고, 내가 궁금한 사항 물으면 직접적인 저 같은 엔지니어가 설명드리는 뭐 그런 하나의 엔지니어 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의 원리는 기본 LC 플러스 공진입니다. L이라는 거는 인덕터. 그러니까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통과가 잘 안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덕터의 성질은. 그러니까 인덕터의 성질. 인덕터는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통과가 잘 안된다는 얘기는 꺾인다는 거죠. 밑으로. 그러니까 로패스 필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통과가 잘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패스 같은 특성이죠. 이 LC 조합을 통해서 필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에 크게 두 가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필터 통과 특성에 따른 필터 분류는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버터워치라고 해서 하나의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체브세프라고 해서 하나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 버터워치 같은 경우는 패스 대역과 그리고 스커드 특성, 그러니까 꺾이는, 그러니까 감쇄되는 특성이 여기가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포하지 않다는 거죠. 스무스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필터를 설계하는데 이렇게 되면 퍼펙트죠. 이렇게 돼도 괜찮고. 근데 얘 같은 버터워치 같은 경우는 이런 스무스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단 얘가 가진 장점은 무엇이냐? 패스 대역의 편탄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자, 체브세프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자, 스커드 특성, 그러니까 되게 샤프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필터링이 됩니다. 근데 단 이 통과 대역 자체가 웨이브가 생기죠. 그러니까 신호가 패스 대역 자체가 균등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또 왔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브세프 같은 경우는 스커드 특성, 그러니까 통과 대역 자체 리플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스커드 특성이 사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무스하지 않고 사포하다는 거죠. 차이가 보이죠? 이 두 가지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내가 필터를 어떤 목적을 가지냐에 따라서 두 가지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스커드 특성이 좋아야 된다. 그럼 체브세프를 써야 되고요. 나는 스커드 특성이 별로 안 좋아도 나는 통과 대역의 특성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 버터워치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는 럼포드 소다, 일반적인 소다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RF 쪽에서는 주파수가 올라가면 LC를 사용하다 보면 그마저도 로스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는 패턴으로 하는 구조도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넘부터 엘리먼트 필터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일반적인 캐패시터나 이 2012, 1608 SMD 타입의 캐패시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형상이 되겠고요. PCB에 이런 식의 부품이 3개 나열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덕터 캐패시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인덕터에 럼포트 소자가 들어가고 럼포트 소자, 그리고 럼포트 소자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로패스 필터, 그러니까 LPF는 로패스 필터입니다. 로패스 필터 같은 경우는 인덕터의 시리즈와 그리고 병렬 캐패시터가 붙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밴드 패스 필터 같은 경우는 직렬 인덕터와 직렬 캐패시터가 붙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게 이런 식으로 로패스는 패스, 그리고 스커드 특성이 나오고 하이패스는 패스, 그리고 밴드 패스 필터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주파수만 나오게끔, 그리고 밴드 스탑 필터 같은 경우는 병렬로 캐패시터와 인덕터를 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신호가 내가 원하는 신호만 죽이겠다는 거죠. 이게 밴드 스탑 필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필터 같은 경우는 내가 높은 주파수는 통과시키고 낮은 주파수는 감쇄시키겠다는 겁니다. 직렬 C와 병렬 L, 이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필터의 두 번째는 트랜스미션 라인, 마이크로 스트림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게 DC에서 약 1기가 언더 또는 최대 3기가까지는 럼포트 소자, 캐패시터라든지 인덕터를 사용합니다. 근데 4에서 그 이상 최대까지 40기가까지 이러한 고주파 대역의 필터를 쓸 때는 이 부품 자체가 납담되는 이 부분이 하나의 오류를 내기 때문에 패턴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피던스 이 부분은 55면 패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W 위드스와 길이
L 50ohm의 임피던스를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 두께가 되면 두께가 두꺼워지면 50ohm보다 더 임피던스가 낮아지겠죠. 패턴이 두껍다는 거는 셔터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50ohm의 뭐 W가 길이가 뭐 한 30몇 ohm이다. 30몇 ohm의 길이가 얼마였다는 요 패턴이 나올 거예요. 이 패턴은 하나의 인덕터도 성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의 캐패시터 성질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패턴,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가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스톱 라인 해가지고 나타내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밴드 패스 필터 같은 경우도 뭐 이러한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엣지 커플 해가지고 이런 게 있고 좀 이따 나중에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아마 이런 부분을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있고 그리고 이런 구조가 다양하게 많이 있죠.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쓰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그라운드입니다. 그라운드.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직렬과 병렬의 그라운드, 직렬과 병렬의 그라운드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스터브, 이런 엣지.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하게 이렇게 생긴 패턴을 가진 트랜스미션 라인의 구조가 있고 이러한 구조가 있고 이러한 구조가 있고 이러한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도파간이라고 하는데 이 도파간은 어떻게 설명드렸냐, 사실은 군에서도 많이 쓰고요. 공군, 육군 뭐 여러가지 있겠죠. 전투기라든지. 그러니까 앰프의 출력이 또는 필터의 출력이 높은 입력을 받을 때 도파간을 많이 씁니다. 도파간이라는 거는 파이프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는 알루미늄 샤시 같은 파이프관에 내부의 모양에 따라서 필터를 형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한 구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웨이브 가이드라고 치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파수 따라 어떠한 것들은 이러한 형태의, 그러니까 여기는 알루미늄이고 하나의 파이프관입니다. 이러한 크기의 W와 L의 길이에 따라서 주파수가 형성됩니다. 뭐 이게 1에서 2기가에 쓸 수 있는 도파관이다. 그러면 좀 더 작겠죠. 뭐 2에서 4기가는 이러한 크기의 W와 L의 길이를 가지는 2에서 4기가다. 자, 이게 앞에서 봤을 때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뭐 하나로 이런 식으로 보관이 되겠죠. 여기 신호가 들어가고 신호. 이게 웨이브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어떤 방해 물체, 여기 뭐 나사 같은 걸 넣어서 하던 이렇게 넣게 되면 아까 마이크로 스트림 여행과 똑같습니다. 신호가 들어가는 게 방해되겠죠. 하나의 필터가 되겠습니다. 필터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밴드 패스 필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제를 설명드린 거는 밴드 패스 필터입니다. 그러니까 센터 주파수를 나는 2.4기가의 밴드 패스 필터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구조가. 이런 식의 필터를 설계를 한다는 겁니다. 자, 필터 타입은 체브세프. 체브세프는 어떤 구조죠? 그러니까 필터가 사프한 구조죠. 단 어떠한 특성입니다. 패스 대역은 좋지 못하고, 그리고 단 스쿼드 특성은 사프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요러한 것들을 써라는 거고, 그리고 엣지 커플러,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수업 시간에 요런 전장에 보면 요런 거를 해보겠다는 거고, 그리고 밴드 위드스,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패스 대역이죠. 밴드 패스의 이 패스 대역, 이 패스 대역에 전체 2.4기가의 센터 주파수 2.4기가의 밴드 패스 필터가 밴드 위드스가 3%의 영역을 가져라.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여기 리플, 여기에 리플은 0.5dB 이내에 들어라. 그리고 감사량, 그러니까
센터 주파수에서 2.4기가에서 예를 들어 여기가 2.5기가다. 여기가 2.5기가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패스니까 아이디얼 케이스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케이스라는 거죠. 여기가 0이었다. 로스가 없이 밴드 패스 0이었다. 그리고 여기가 45 이하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5 dB 이하로 떨어졌는 그 크기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필터는 지금 보시는 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필터가 종류가 사실은 다양하게 있지만 필터의 광대역 필터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필터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인덕터 그리고 캐패시터 한 개, 두 개, 2단이죠. 3단이죠. 4단이죠. 5단이죠.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는 개수에 따라서 단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단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스쿼드 특성도 좋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통과 대역도 넓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단수에 따라서 여기에 제가 사실 이거를 제가 요 한 장만 끄집어냈는데 요거를 채비스프 해가지고 광대역 필터를 치게 되면 그때 따라서 단수에 따라서 어떠한 임피던스, 그러니까 첫 번째 단의 임피던스는 얼마에 가져라. G2,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얼마를 가져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호해가지고 GO에서 1, 뭐 이런 식으로 W, 오메가 C에서 나오고 0.5 리플 이렇게 돼서 단수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임피던스를 내가 단수에 따라서 내가 뭐 3단 쓰고 싶으면 3단, 뭐 4단 쓰고 싶으면 4단. 근데 사실은 이러한 그래프가 있다는 거고요. 근데 시뮬레이션 툴을 나중에 다루게 되면 단수 내가 설정하고 뭐 단수 설정이 뭐 3단 하겠다. 그리고 내가 주파수는 주파수는 내가 얼마를 하겠다. 그리고 스쿼드 특성은 얼마로 하겠다. 그리고 통과대역의 로스는 얼마로 하겠다. 이러한 각각에 대한 설명만 넣게 되면 캘큘레이션 돼서 스케매틱이 나옵니다. 좀 심플하죠. 그리고 시뮬레이션 하는 게 이게 필터가 어떻게 보면은 고급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엔지니어 입장에서 가장 쉽다고 느껴지는 게 어떤 거냐면 필터는 이게 패시브입니다. 수동 소자. 우리가 바이오스 공급되는 거 없죠. 그냥 우리 아까 트랜지스터 TR을 배웠을 때는 TR이 있을 때 게이트 드레인 또는 베이스 컬렉터 해가지고 여기에 전류 제어를 하든 전압 제어를 하든 외부 전압을 넣었죠. 얘는 액티브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능동 소자죠. 그러니까 액티브로 해서 능동. 그죠? 얘는 능동 소자. 그러니까 반도체적인 거고 얘는 필터. 우리가 몇 가지 했죠. 뭐 윌킨슨 디바이더, 하이브리드 커플러 이런 것들. 이런 패시브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패시브 소자죠. 수동 소자. 그러니까 능동 소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수업에 지난주에도 했지만은 지난 시간에도 하나의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에도 실제 설계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수동 소자는 어떻게 되느냐? 변수가 최대한 적기 때문에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 결과도 거의 흡사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테나도 마찬가지죠. 안테나, 필터, 뭐 여러가지 패시브들은 시뮬레이션 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뮬레이션 툴을 정확도를 좀 많이 믿는다는 거죠. 근데 액티브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특히 저주파 같은 경우, 앰프 같은 경우는 DC,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 주파수 뭐 소나 뭐 1kHz, 뭐 10kHz 이 낮은 주파수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되는 툴이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왜? 이게 토로이드라든지 어떤 자성체를 쓰면 이 자성체의 특성을 몰라서 실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파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지니어의 어떤 경력이죠. 그거에 따라서 실제 설계가 나오고 조금 뭐 1기가든 주파수가 올라가면 시뮬레이션 툴의 영향을 받아서 실제 설계 들어가지만 시뮬레이션의 영향은
실제 60%에서 60%는 겁니다. 나머지 40%는 엔지니어의 경력, 이력에 따라서 성능이 나온다고 좌우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PCB 설정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시뮬레이션도 얘는 ADS입니다. ADS라는 시뮬레이션 툴이고요. CPL이라는 거는 마이크로스트림 라인에 요 값만 넣게 되면 필터가 설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PCB에 뭐 W와 P를 구했다면 얘 같은 경우는 필터 전용 캘큘레이션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G0 그리고 뭐 K값 상수 그리고 뭐 위상 그리고 오더 모드 해석과 오드와 이분 그러니까 홀수와 짝수 그리고 주파수 레인지 그렇게 했을 때 W 그러니까 주파수 그러니까 PCB 사양 뭐 20mm 뭐 유전율은 얼마 그리고 커퍼 같은 경우는 얼마 그리고 두께는 얼마 했을 때 W 그러니까 이 신호가 들어갔을 때 이 W와 그리고 이 간격 그러니까 이 PCB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 시간 사실은 커플러인데 자 DC가 자 선이 저항이 연결됐죠. 그리고 만약에 전압을 넣었다. 그러면 이게 전압이 나오겠죠. 전압을 넣으면 연결이 되면 나오고 연결이 안 되면 여기 연결 안 되는 하나의 선에다가 제가 뭐 멀티미터를 찍는다고 전압이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근데 RF는 신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RF 신호에 하나의 55 임피던스의 선이 있을 때 이 선이 근처에 있으면 신호가 커플링이 납니다. 자, 55 라인이 있는데 전개 E 필드, H 필드라고 하는데 90도의 차이를 가집니다. 우리 첫 시간에 아마 이론 수업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자개가 전개와 자개가 형성이 돼서 신호가 타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타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한 필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간격의 S가 얼마냐 따라서 WS의 간격에 따라서 신호가 특정 주파수가 10부터 해서 넘어간다는 거죠. 어떤 주파수는 넘어가지 않고 그러한 주파수 성능이 가진 WSP라는 크기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계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풋의 임피던스 55 포트 1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계산기로 해서 했던 W P 그리고 간격 S 이렇게 나오죠. W는 뭐 1.6 얼마, S의 간격은 0.3, P의 간격은 19.31. 그러니까 요러한 구조를 통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단수 여기 앞에 계산기 보시면 나중에 하면 단수 계산한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터에 나는 필터의 단수를 뭐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넷 뭐 9단을 하겠다. 그리고 뭐 주파수 아까 제가 설명드린 주파수 선정은 얼마로 하겠다. 그리고 밴드 포그 밴드 위드스는 밴드 위드스는 뭐 0.3%가 됐든 하겠죠. 이러한 것들을 세팅만 됩니다. 세팅했을 때 그러면 이 스케매틱이 나타납니다. 마이크로스트림 라인이. 그래서 단수가 나오고 로드의 포트 2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그 지금 보시면은 S21 그러니까 S21이 지금 2.4기가죠. 2.4기가에 쭉 보시면은 이러한 필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패스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패스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S1는 반사 개수는 이런 식으로 빠진다는 거죠. 제가 패스 대역을 아이디얼 패스를 아까 0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필터를 설계하면 아까 단수 보셨죠? 단수가 아까 전에 입력이 P1이 들어갔을 때 단수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단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로스가 생긴다고 했죠. 단스쿼드 특성은 좋습니다.
단수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로. 그래서 S21 그러니까 이게 필터라고 봅시다. 그냥 하나의 필터라고 봤을 때 단수가 많기 때문에 0이 들어가더라도 0dBm이 들어가더라도 로스가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하나 둘셋넷 5개니까 10dBm 5개니까 칸당 2dB 맞죠? 2dB가 되겠죠? 그러면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5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패스 자체가 실제 0을 넣으면 나오는 신호는 마이너스 5dBm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센터 포인트 2.4기가 기준에서 아까 스펙에 뭐 45라고 나와 있는데 10, 20, 30, 40 거의 45가 되겠네요. 그죠? 6.5기가 여기니까 실제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죠? 실제는 45 스쿼드 투석 이상을 가진다는 거죠. 마이너스 45. 자, 우리가 이 필터는 언제 쓰느냐? 자, 몇 가지를 예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제가 요즘 나오는 그 이어폰 있죠. 그러니까 뭐 노이즈 필터, 그러니까 캔슬레이션 되는 이어폰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자, 우리가 항공기 비행기 탔을 때 엔진 소리 되게 크죠. 엔진 소리만 듣기 싫다. 그러면 엔진 소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km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겠죠. 모든 소리는 주파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이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이 엔진의 소음을 내가 듣기 싫으면 이 10kHz를 지금처럼 뭐 이건 뭐 밴드 패스 필터지만 밴드 스탑 필터를 하면 되겠죠. 자, 밴드 스탑 필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엔진 소리는 신호가 나오지 않게끔 하고 나머지 신호는 나오게 하겠다는 거죠. 요럴 때 필터 쓴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의 또 예제는 펀더멘탈, 내가 원하는 신호, 통신용으로 쓰는데, 우리가 신호가 1기가의 대역의 주파수가 있으면 체배라고 해서 2기가에 원치 않는 신호, 그리고 3기가에 원치 않는 신호가 나옵니다. 자, 지난 이론 수업할 때 얘기했는데, 통신 시스템을 배우면 필요급수 F오메가에서 필요급수 하면은 신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웨이브 신호가 나오죠. 그죠? 펀더멘탈과 하모닉 신호, 여기 신호 나오는 거를, 얘는 하나의 나쁜 신호입니다. 노이즈 신호. 자,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 하나의 신호에 노패스 필터를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깎는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낮은 주파수의 신호가 있다. 그러면 하이패스 필터로 쓰면 되겠죠. 이럴 때 필터를 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신호 외에 원치 않는 신호는 자르겠다. 그때 필터를 쓰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